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서울에서 분양하는 첫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드파인 연희라는 아파트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네, 드파인이라는 낱말. 이런 브랜드 아마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드파인 연희라는 아파트의 분양가, 안전마진, 자금 계획, 그다음에 추첨제 물량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청약에 조금 더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서대문구 연희동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고요. 연희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네, 최고 29층이고요. 959세대,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인 332세대를 이번에 일반 분양을 합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따끈따끈하죠. 네, 1월 9일 날 나왔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나왔고, 그 다음에 입주는 2029년 1월, 한 3년 정도 뒤에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좀 위아래로 길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길로 쪼개서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여기가 3단지, 이렇게 3개의 단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공급 물량을 보면 굉장히 일단 많죠. 예, 주택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300세대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 치고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나마 5구가 2개로 제일 적지만 84 같은 경우는 A부터 I까지 몇 개입니까? 이게 1, 2, 3, 4, 5, 6, 9개나 되네요. 네, 9개나 되고 또 74, 75도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정말 많죠. 네, 거의 20개 가까운 타입이 나오고 있고 총 누적 합계만 보면 요 5구와 84가 중심이긴 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드파인이라는 브랜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 네, SK 에코플랜트, 구 SK건설이죠. SK건설에서 고품격, 네, 하이엔드 브랜드를 냈습니다. 그 브랜드가 드파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DH, 포스코의 OTL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대림, DL의 아크로, 네, SK의 드파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네, 요런 사업장에 지금 드파인 브랜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에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요 정도 이거는 올해 분양이 나온다고 하니까 곧 이제 드파인 브랜드를 좀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연일구역 드파인 최초 분양이죠. 서울 최초 브랜드 적용이고 부산에는 이미 완공된 단지가 있습니다. 네, 부산 드파인 센텀이라고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완공이 됐네요. 자, 최근 서대문구 부동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요 빨간 게 서대문구면 좋겠지만 요 빨간 건 마포입니다. 네, 마포는 진짜 엄청나게 뛰었었네요. 역시 서부권에서는 마포를 따라갈 수 없는 것 같고 자, 서대문은 요 초록색입니다. 서대문 보시면 서울 평균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말부터 뛰어올랐죠. 네,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온기가 서대문구까지는 왔구나. 네, 서대문구도 이제 좀 갭매우기 장세에 들어가는 상황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은평구는 아직 소식이 없죠. 네, 은평구는 서울과 이 평균보다 낮은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이 서북부, 이 서부권의 위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서대문도 지금 상승장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규제 같은 거 좀 보고 갈게요. 우선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당 지역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당첨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은 당첨 안 되시는 거 알죠?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적용이 됩니다. 여기 지금 규제, 3중 규제 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실거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고요. 청약은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자,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한도도 40%로 제한이 됩니다.
자, 이젠 추첨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량 보고 가겠습니다. 추첨제가 많은 게 딱 봐도 두 자리, 유일한 두 자리가 5구 타입이죠. 예, 5구 타입이 분양 물량도 많지만 이 규제 지역 내에선 추첨제 물량이 유일하게 가점제보다 많은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추첨제가 가점제보다 배정이 많이 되어서 추첨제 물량이 확실히 많은 느낌입니다. 총 62세대 중에 거의 절대 다수를 이 5구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 노리실 거면 전용 5구가 확률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만,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84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입이 9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치열한 눈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특별 공급도 이렇게 평형별로 12, 12,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 공급은 유형이 여러 개잖아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여기서 신혼부부 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 아니면 두 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생아가 있으시거나 아마 소득이 좀 낮거나 그런 분들에게 다 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안타깝지만 예, 물량 자체가 많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후순위, 아이가 없거나 소득이 좀 높거나 네, 특별 공급에서 그러신 분들은 당첨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그래도 정말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수학적으로는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입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가깝습니다. 네, 가좌역 가까운 곳 기준. 이게 지도가 너무 좀 붙어서 나왔는데 이거보단 좀 멀어요. 네. 여기 요 끝에서부터 가좌역 출구까지가 가까운 곳 기준으로 한 600m, 7분쯤 되고, 요 먼 데서 가면 한 5분 추가, 그래서 한 1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가재울 뉴타운 보이시죠? 네, 회색으로 표시해놨죠. 요 가재울 뉴타운 생활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홍제천, 요 홍제천만 건너면 바로 가재울 뉴타운이기 때문이죠. 행정구역은 연희동이에요. 네, 행정구역은 연희동이지만 여기가 연희초등학교이고 여기가 메인 연희동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보단 요 가재울 뉴타운이 더 가깝다. 선세대에 조금 못 미치죠. 하지만 이 정도는 대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엔드, SK가 엄청 메이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이 됐다. 그리고 단지 바로 옆으로 홍제천, 한강까지 나갈 수 있는 홍제천 있고, 뒤쪽에 근린공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자연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상 단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 단점이 정말 커요. 개인적으로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초등학교입니다. 그냥 먼 것도 아니고 매우 멀어요. 정말 20분 이상 가야 되고 길도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여기가 연희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길 하나 건너면 바로 가재울 뉴타운이고, 여기 가재울초가 있어요, 가까운데. 근데 문제는 여기로 배정이 안 돼요. 네, 연희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희초등학교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찍어보니까 1.6km 26분, 그리고 여기 좀 이렇게 좀 샛길 같은 게 있거든요. 샛길로 좀 단축을 시켜도 1.2km 18분이 나와요. 샛길 컨디션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르막입니다. 이게 오르막. 이렇게 오르막을 뚫고 넘어가야, 산을 넘어가야 학교를 갈 수 있다. 학교가 굉장히 멀다라는 거. 초품화 하는데 이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세권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엄청난 마이너스, 디메리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론 예, 아까 홍제천 말씀드렸는데 홍제천 바로 위로 뭐가 지나갑니까? 예, 내부순환로가 지나가죠. 여기가 연일구역 연이고 바로 길 건너자마자 고가 보이시죠? 네, 이게 내부순환로입니다. 네, 정말 길 하나 사이로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나오는 그런 소음이나 분진, 먼지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위치상 방음벽을 세우기도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요소는 아니다. 또 워낙 통행량이 많은 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을 보면 주변 생활 편의시설 좀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드파인현이잖아요. 여기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카페를 검색을 했는데 물론 여기 단지 생기면 카페 몇 개 들어오겠죠. 상가에 몇 개 들어올 텐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 같지 않나요? 도너츠처럼. 근데 정작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네, 여기는 가절 뉴타운 상권은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지금 그 연희동, 그 연남동과 이어지는 상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잠깐 가긴 가야 된다. 바로 인접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홍보 자료에서 보는 그런 입지 특색인데 여기 홈플러스 이마트 세브란스 병원 그 월드컵 경기장 대장홍대선 서부경전철 이런 것들 다 써놨는데 이게 멀어요 사실. 예, 가깝지가 않습니다. 여기 드파인 연희에서. 예,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위치거나 뭐 걸어 가더라도 정말 먼 그런 곳이죠. 단적으로 요 교통 서부선역만 봐도 어떻습니까? 네, 요만큼 가야 되고 요만큼 가야 되는데 요거 걸어가기 좀 힘들어 보이죠? 예, 가좌역보다 더 멀어요. 네, 이거보다 가까이 뭔가 여기 생겨야 진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멀어요. 그리고 요 대장 홍대선도 멀죠. 이거 뭐 어떻게 갑니까 이거? 못 가지. 예, 그래서 뭐 호재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보고 가야겠죠. 타입이 많아서 분양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5구 기준으로 최고가는 12억 4,300만 원. 이게 고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분양 물량이 꽤 많은 편이어서 고층에도 꽤 일반 분양 물량이 나와 있어요. 네, 발코니 확장 시 2,300만 원이고 시스템 에어컨 여기다 각종 고급화, 고급화가 많더라고요. 주방, 욕실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 다 하면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선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한 12억 후반에서 13억 정도 분양가라고 보셔야 되고 84 보시면 얘는 15억 6,500. 요 84 D타입이 제일 비싸게 나왔네요. 발코니 확장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도 옵션이 아무래도 크기가 크니까 조금 더 가격이 비싸겠죠.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6억 초반 정도는 보셔야 된다. 15억은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가격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DMC 파크뷰 차이. 이 단지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파트는. 왜냐면 바로 길 옆이거든요. 예, 바로 길 옆이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입주했으니 12년 차. 뭐 어떻게 보면 구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201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뭐 준신축 정도로 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84, 요 84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최고가가 16억이 넘었네요. 16억이 넘었고 5구 같은 경우도 현재 가장 최고 가격은 13억이 넘어간 상태. 그리고 워낙 세대수가 크고 그런 단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다양하죠. 네,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균가 정도로 봤을 때 드파인 연이 분양가와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DMC 파큐브 자이와 드파인 연이 비슷한 가격이 맞느냐? 그리고 드파인 연이는 신축인데 왜 이 12년이나 12년이나 된 입주 시점으로 따지면 15년 차이나 나는 이런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하냐? 이게 맞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드파인 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 홍제천만 건너면 바로 파큐브 자이 1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까지 거리는 비슷하죠. 가저역까지는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역까지 거리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입지가 바인 연이가 열세입니다. 이 길 하나 차이인데 뭐 얼마나 열세가 되겠느냐?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죠. 이게 완전 크리티컬한 차이고 그 외에 뭐 편의시설 여기 다 이렇게 가저역 앞에 여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 단지도
아무래도 여기 4천 세대예요. 제임스 파크 유자에 4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뭐 1 단지, 2 단지, 뭐 3 단지 다 모여 있잖아요. 4 단지. 다 합치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그래서 뭐 자체적인 상권들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규모 아까 말씀드렸고 4천 세대, 얘 1,000 세대. 그 브랜드 아무리 SK가 하이엔드 썼다고 하지만 얘는 자이잖아요. 조금 뭐 브랜드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연식 14, 15년 차이를 뛰어넘는 이 DMC 파크뷰 자이 확실히 그 지역의 대상, 대단지, 중심이 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가치가 크다, 가치가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파인 연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DMC 파크뷰 자이 이제 20년 넘어가고 이러면서 확실히 구축의 그런 모습을 띠게 될 때 그럴 때 오히려 되려 이 신축의 가치가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좀 멀어도 신축, 하이엔드 깔끔하게 좋다. 이게 더 가치가 높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연식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도 아파트를 주로 사는 건 아이를 가진 그런 부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학교 문제를 따로 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좀 범위를 넓혀서 수도권으로 보면 여기 철산, 자이 헤리티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84 같은 경우 16억이 넘었죠. 네, 5구도 13억, 14억까지 갔네요.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분양했던 수지, 네, 수지는 뭐 일부 청약이 미달되긴 했지만 완판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미분양 나서 뭐 다시 무슨 일을 올려도 다 팔릴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도 분양가 15억이었는데 거의 팔렸다고 봐야죠. 광명 16억, 수지 15억 시대에서 서울 서대문구면 그래도 중급지는 되는 지역 아닙니까? 중급지 되는 지역, 그래도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16억이면 그래도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진짜 이 아파트는 가절 초등학교를 갈 수 있었거나 아니면 진짜 연희초 그 정도 거리 아니고 조금만 더 학교가 가까웠으면 정말 1, 2억은 더 비싸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진짜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신축이어도 이렇게 학교가 애매하고 나머지 것들이 좀 애매한 상황이면 제 가격을 받기 어려운 게 이 아파트 부동산 시장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필요 자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은 10%, 1차에 1,000만 원 내고요. 나머지 2차 내고 60% 중도금 내는데 여기 4회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죠. 두 번 더 내고 잔금 30% 내는 구조입니다. 계산 간단하죠. 네, 분양가에서 6억 빼거나 4억 빼면 필요한 돈 나옵니다. 5구 같은 경우는 아까 한 13억 정도로 봤을 때 12억 중반 정도였죠. LTV 40 적용하면 한 5억 초반 정도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한 5억 정도 빼면 한 7억. 네, 전체 가격에서 한 7억 정도는 있어야 청약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시세가 올라서 3년 뒤에 정말 서울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이 5구가 감정가가 15억 원이 넘어간다면 이제 현 규제가 유지된다면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필요 자금이 한 2억 이상 추가로 들게 된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7475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거의 13억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만 올라도 15억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감안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용 84는 이거 뭐 이미 15억 넘었기 때문에 한도가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다 아시죠? 예, 이거 뭐 중도금 대출 받는 순간 실거주 의무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갭 투자는 안 된다. 이 돈이 없으면 청약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5구가 그나마 싸니까 5구로 한번 시나리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계약금 내셔야 되고 중도금 5, 6회차도 잔압하셔야죠. 뭐 연체할 수 있지만 연체의 이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내려면 한 3억 이상, 한 3억 중반은 있어야 됩니다. 입주 시 잔금 대출 전환까지 한 3년 남았죠? 네, 입주까지 3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모아야죠.
최대한 모은다 치고 한 1억 이상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 합치면 이제 한 5억쯤 되나요? 5억, 5억 플러스 알파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죠. 예, 대출이 한 5에서 6억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합치면 아까 한 13억 원에서 한 1, 2억 정도는 아직 모자릅니다. 이 모자른 건 여기서 저축을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신용대출, 뭐 각각 부부가 1억 미만씩 빌려서 마련을 하거나 다양한 것들로 커버를 쳐서 마련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8살을 노리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계획을 짜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최소 8억 이상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뭐 대기업 전문직이야, 뭐 2억 이상 저축할 수 있어, 뭐 이렇다면 뭐 돈이 좀 적어도 뭐 이 소득으로 커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인 연이 가제울 뉴타운 생활권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만큼은 가제울 뉴타운 생활권이 아니었어요. 네,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학교가 학구를 가제울 뉴타운에 있는 가제울 초등학교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이미 가제울 초등학교는 이미 과밀이고 학생이 많아요. 그리고 이 원래 다니던 그 학구 내 DMC 파크뷰 자리에서 허락을 해줄 리가 없죠, 학부모들이. 만약에 학구가 똑같아지면 상대적으로 자기네 아파트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거의 안 될 거라고 봐요. 지하철에 가깝죠. 하지만 좀 편의 시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애매했다. 아까 도너츠 말씀드렸죠. 좀 가운데 뻥 뚫린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였다. 그리고 너무 도로도 가깝고 이런 것들 문제가 좀 있었고요. 신축 메리트와 하이엔드 고급화로 과연 이 입지 극복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앞으로 이 두 아파트의 시세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런 성향이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런 논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뭐 완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서울 신축 300세대 정도는 뭐 무난하게 팔린다고 봐야 되겠죠. 미분양 안 나올 것 같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당첨되어서 더 이상의 지각비 안 내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다방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